1992년 12월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김영삼은 이듬해 2월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안으로 나라를 좀먹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부정부패의 첫 계대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성역은 없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만 합니다. 취임과 동시에 부정부패의 척결을 공언한 김영삼. 잊혀졌던 용파리 사건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재밌는 화면이다. 재밌는 네.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노태우가 김영삼 소원 올리는 거, 야. 네. 아니 그리고 취임식에서 딱 얘기를 네. 하는데 왜 저는 정조대왕이 생각나는 걸까요? 그러네요. 사도리자의 아들이다. 야, 그 일성이 많은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떨게 했을 것 같네요. 저기 뒤에서 그럼 얼마나 이 얘기를 사람 하는데 많았겠어요. 나는 잊지 않아. 93년 2월 25일에 취임식이 있는데 그날 경찰하고 검찰이 용파리 사건 재수사에 들어가요. 아, 그날 잠시만요. 맞춰서요? 네. 정말 눈치 보면서 줄 서는 거다 이거는. 각하에 대한 선물을 지금 뭐 드리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죠. 야, 이게 취임식 당일날. 이택돈 의원이 또 바로 구속이 됩니다. 며칠 만에요?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직후예요. 거의 바로요? 네, 그 그동안 직후에. 못 잡다가 거의 바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알았던 거예요. 어디 살고 있고 어디 숨어 그러니까, 있는지. 그러니까. 아니 그 전에는. 용파리는요? 용파리도 네. 다시 불러드립니다. 이미 징역을 살았는데. 재수사는 해야 돼요. 근데 아니 징역을 다 살고 나왔는데 이렇게 다시 소환되는 경우가 있나요? 예, 아무래도 재수사할 수 있습니다. 여죄가 있거나 그다음에 그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그날 이제 뭐 검찰이 움직여서 용파리 사건을 처음 조사할 때 그 신민당 의원 그다음에 그 뒤에 있던 인물 수사 파일을 아마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신속하게 근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자료 조사는 다 해놓고 그 마지막 진짜 잡지만 않았다 본 건데. 여기 이제 대선 결과를 보면서 만삭만삭한 거예요. 이거 준비된 까야 거야. 되나 말아야 그렇지. 되나 이제 야. 아니 저한테 맨날 영화 많이 봤다 드라마 많이 봤다 하시는데 영화나 드라마에 나옵니다. 봉투 2개 이렇게 딱 갖고 있다가 대선 결과 확정 딱 나오는 순간 이거는 서랍에 넣어놓고 이거 딱 들고 가는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탄력을 받았으니까 진짜 배우를 잡을 차례인데 지금 검찰,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그 배우는 누군가요? 자, 진짜 궁금하시죠? 네. 신민당 주류 전두환. 자, 한번 드디어 공개해보죠. 누구. 일명 용파리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 당시 안전기획부가 조종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어 왔지만 이 추측이 사실로 드러나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씨의 구속으로 이 사건의 재수사를 마무리를 했지만 그러나 배후를 완전히 규명하지 않고 또 서둘러서 수사를 끝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을 공모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 수감되기 위해서 검찰 청사를 나서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 세상에나 보셨죠? 용파리 사건 재수사에서 밝혀진 바로 그 배우의 인물은 네. 당시 안기 부장이었던 장세동이었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부동의 2인자로 불림했던 장세동 그였습니다. 저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십시오. 이거는 솔직히 진짜 반 맞췄다고 봐야 돼요. 아니 인정? 전두환 장세동 아닙니까 그래도? 아 근데 전두환은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대로 다 뒤에서 해줬던 사람이 장세동이니까요. 이거는 뭐 반 맞췄다 볼 수 있죠. 아니 뭐 계속 그렇게 뭐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제갈량이 범인인데 유비가 몰랐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하늘을 찌르네요, 콧대가. 제갈량과 장세동을 지금 비교하시는 그건 아니고, 예. 이게 장세동이 범인인데 전두환이 배우가 아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네. 하여튼 보시면 알겠지만 1970년대는 차지철이 있었고 또 이 80년대는 지금 장세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깡패 동원해가지고 정권 유지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던 야당 세력이 이렇게 있었는데 정권의 인자인 장세동과 야당의 신민당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말이 되는 자존심도 일인가? 사람은 참 돈에 약한 것 같아요. 87년에 사건 발생하기 5개월 전부터 이 장세동 씨가 신민당 의원들을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핵심 인사로 지목이 됐던 이택희 의원하고 이택돈 의원을 만나가지고 만날 때마다 점심값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수했구나. 수천만 원씩을 이제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민당 의원들하고 창당 방해 방법을 협의한 뒤 얼마를 줬냐면 무려 5억 원을 줘요. 5억이 그 87년에 당시 5억 5억이면 원. 상당히 큰 돈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5억 원이 그 행동 자금을 준 거예요. 네. 내각제 개헌을 하면은 이제 전두환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가 상황처럼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만만한 야당을 키워놓고 싶었던 거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었죠. 이제 일야당 신민당의 분열이 이제 돌이킬 수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전두환 입장에선 이거를 이용해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또 찬스죠. 아니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전두환은 사실 7년 그 임기 끝나고 나서도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잖아요. 네. 계속 이어가고 싶어 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세동은 전두환의 일거수일투족 마음을 다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보스가 심기경호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뭔가 또 해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뭔가 당시 어떤 그 희망, 당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바램이었던 대통령 직선제 이걸 좀 시선 돌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계속해서 한 방을 시선 돌릴 수 있는 그 한 방의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제가 더 무서웠던 거는 이 조폭들 지구당 동원하는 버스에 네. 안기부 직원들이 하나씩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기부는 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가서 하는 건지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상황이 어떤 건지. 이걸 해야 되니까 거기를 가가지고 또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세동은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항소 또는 보석 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제대로 형 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속상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실한 거는 지금 이 사건은 막 지구당에 가가지고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걸 찍어가지고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요 지금 상황이 87년 상황이 계속해서 호원 조치, 그다음에 박종철 열사 사건 또 그거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사실은 이 분노가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극에 달하도록 오히려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철저하게 실패한 그런 정치 공작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도 뭐 공권력도 못 믿겠고 야당인 정치권도 우리 편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된 사건이었겠네요. 네.